어제 부동산 업계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 내부에서 규제 완화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대요. 심의로 대책 이후 거래가 79% 급감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과연 정말 규제가 풀릴까요?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정부 내부 동향과 시장 신호로 분석하고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유형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특히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구체적인 타이밍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냐 매도냐 관망이냐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호 대책이 너무 강했다. 실수요자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실제로 10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564건으로 평소의 20% 수준입니다. 강남 3구는 아예 거래가 멈췄죠. 정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시중은행 임원들과 만났는데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은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1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 시 LTV 0%인데 실거주 목적 갈아타기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거죠. 은행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이 막히니 거래가 없고 거래가 없으니 담보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서민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투기 억제는 좋지만 시장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더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망쳐놨다. 즉각 규제를 철회하라.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가 현 부동산 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먼저 완화될까요? 업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이 가장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1년으로 늘리고 실거주 목적이 확실하면 LTV 40에서 50%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우대입니다. 현재도 혜택이 있지만 더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LTV를 80%까지 늘리고 DSR도 완화하는 겁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명분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전세대출 DSR 포함 완화입니다. 전세 살면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진 현 상황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DSR 계산 시 전세대출은 50%만 반영하거나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아직도 집값 상승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 완화 신호만으로도 집값이 들썩인다면 완화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월 말부터 문의가 늘고 있다. 아직 거래는 없지만 호가를 올리는 매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벌써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규제 부분 완화 시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와 실수요자 대출이 일부 완화되면 거래량은 회복되지만 가격은 제한적 상승에 그칠 것입니다.
서울은 상반기 대비 35% 상승, 수도권은 23%, 지방은 보합 또는 소폭 하락을 예상합니다. 시나리오 2는 규제 전면 유지 시입니다. 정부가 끝까지 버틴다면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겁니다. 거래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명목 가격은 유지되지만 실질 가격은 하락합니다. 급매물 위주로 10에서 15%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북 경기 외곽은 2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은 규제 전면 완화 시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정권 교체나 경제 위기 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집값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같은 광풍이 재현될 수 있죠. 서울 20%, 수도권 15% 이상 상승도 가능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1이 70%, 시나리오 2가 25%, 시나리오 3이 5%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시장도 극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별 전망도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강남 3구는 규제와 무관하게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공급이 없고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사업 진척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 반포 주공일 단지 등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도 강세 예상 지역입니다. 직주 근접과 생활 인프라가 좋아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거래가 회복될 지역입니다. 특히 한강변 단지들은 희소성으로 프리미엄을 유지할 것입니다. 반면 노도강, 즉 노원, 도봉, 강북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이 겹쳐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구축 단지들은 사업 지연으로 하락폭이 클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심할 것입니다. 성남, 용인, 수원 등 전통적 선호 지역은 서울 수준의 강세를 보이겠지만 외곽 지역은 공급 과잉으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인근은 입주 물량 부담으로 단기 조정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고 팔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타이밍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만약 실거주 목적이라면 2026년 12월이 적기입니다. 연초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고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좀 더 기다리세요. 상반기 시장 방향성을 확인한 후 하반기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 이전에 정리하세요. 양도세 중과 부활 전에 처분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예정자라면 규제 완화 발표 직후가 좋습니다. 완화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늘어날 때 팔고 새 집을 찾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주택 유형별 전략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당분간 강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단지, 역세권, 학군 좋은 아파트는 규제와 무관하게 수요가 꾸준합니다. 다만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유리합니다.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되면서 실거주 선호 평형대가 주목받을 것입니다. 빌라와 다세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이미지가 나빠진 데다 대출 규제로 갭 투자도 막혔습니다. 다만 역세권 신축 빌라는 실거주 수요로 선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진 지역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전망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인데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 경제도 부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0.25%포인트 더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초반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DSR 규제가 워낙 강해서 실질적인 대출 증가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의 제주도, 강남 투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시장의 부정적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건설사 부도 위험입니다. 고금리와 분양 부진으로 중소건설사들이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현실화되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규제 완화가 아닌 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미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뇌관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연체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만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반기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지역과 유형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실거주자라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좋은 집을 적정 가격에 살 기회가 올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신중하세요. 예전 같은 불패 신화는 없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세요. 규제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재무 상황과 목적에 맞게 결정하세요.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1주택자 양도세 2년 실거주 의무화의 파장과 대응 전략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실거주 예외 사항과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이지만 기회는 분명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